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이야기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계시거나 혹은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시는 분들 혹은 중개보조원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 혹은 일해보셨던 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제 유튜브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유튜브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알고리즘이 다른 중개사들 혹은 다른 부동산 유튜버들 종종 뜨는데요. 뭐 개업 공인중개사들도 있고 소속 공인중개사들도 있고 또 보조원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이 일을 하는 거를 보고 혹은 개업 공인중개사 대표라면 또 그분들이 직원을 채용한 걸 보고 어떤 부동산은 계약이 한 달에 한 두세 건만 나온대요. 그런데 직원이 막 두 분, 세 분이 있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부동산은 직원이 10명이라고 하고 어떤 데는 4, 5명이라고 해요. 근데 맨날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약 건수나 매출이 그렇게 낱낱이 공개하는 분들은 많이 없지만 제가 생각했던 매출보다 훨씬 낮은데도 직원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분들이 비율제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비율을 나누고 월세 내고 경비 부담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가져가시는 게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제대로 보질 못했으니까 정말 궁금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왜 궁금하냐면 제가 지금 공인중개사 5년 차잖아요. 근데 이제 나름 동네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로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이 오시고 구독자님들도 오시고 또 계약한 손님들이 다시 오시고 소개해 주셔서 또 오시고 지나가시면서 들리시고 뭐 어떠한 후기나 다른 리뷰를 보고 오시고 이렇게 많이 오시거든요. 근데 제가 뭐 겸업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일들을 여러 개 하고 있어서 그런가라고 처음에 생각을 해봤는데 정리를 해봤어요. 공인중개사 업무로 개업 공인중개사로서 바쁜 게 얼마나 바쁘고 얼만큼 손님을 받느냐를 계산을 따로 해봤거든요. 스케줄을 정리를 하면서. 그런데 정말 이 부동산만으로도 혼자 벅찰 때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주변에서는 당연히 다들 직원을 이 정도면 채용을 해야 된다라고 충고나 조언을 해주시고 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만나다 보면 같은 현업에 있는 분들께서도 사장님 혼자 하시기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제 기준에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급여나 제가 일으켜야 되는 매출의 최소 액수가 있잖아요. 게다가 이제 또 소공이든 보조원이든 채용을 하게 되면 비율제로 나누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월급제가 아니라 비율제로 나눠가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고 연세가 있으신 분을 채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경우 또 한 집의 가정을 책임지는 역할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그 직원의 목표치 최소한의 월급이 있어요. 근데 제가 비율제로 나눴을 때 몇백만 원 가져가시게 하려면 최소 몇 건 이상 혹은 얼마 이상 매출을 일으켜야 되는데 매달 그렇게 나올 수 있을 거라는 보장이 없는 거죠. 왜냐면 저도 부동산 비수기가 있고 잘 안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저만 생각하자면 지금 제가 개공으로서 혼자 수입을 다 가져가고 있고 또 겸업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수익 구조가 다양해요. 그래서 저만 생각하면 사실 힘들거나 뭐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지내지는 않거든요, 별로. 그런데 이제 직원을 한 명 채용하거나 혹은 2명을 채용하게 되면 이 중개 업무를 가지고 비율을 산정하고 소득을 나눠야 될 때 제가 좀 덜 가져가는 건 상관이 없는데 가져가시는 직원분이 만족을 하셔야 되고 많이 가져가셔야 되는데 그걸 과연 만족시킬 수 있을까? 다른 분들은 또 얼마 정도를 가져가시고 어느 정도를 맞추셔야 보통 직원으로 들어오시나 라는 부분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오늘 제가 이 영상을 남기는 건 개업공인중개사님들 혹은 보조원분들 소공분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략적으로라도 몇 건 정도의 계약이 나오고 얼마 정도를 가져가시는지 알려주시면 저도 좀 직원을 채용함에 있어서 가늠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객관적인 계약 건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어떤 달에 계약을 10건 했는데 다 원룸이고 공동중개를 했다. 그럼 보수가 뭐 200에서 300만 원밖에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면 한 달에 한두 건만 했는데 큰 매매건을 했다거나 고가의 상가를 계약했다 이러면 보수가 몇백만 원에서 뭐 1000만 원 단위까지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양보단 질이 되겠죠. 그래서 계약 건수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채용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먼저 첫 번째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기도 하고 또 메일을 보내주시면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제안을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물론 저한테 제안을 주신 분들은 본인은 소득이 불규칙해도 괜찮다라고 먼저 괜찮다고 하시지만 제 입장에서는 채용을 하는 입장이고 책임감이 엄청나게 들다 보니까 최소 얼마 이상을 매월 가져가게 하지 않으면 채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저만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또 두 번째 저의 원칙은 한 달 중에 적어도 보름 이상 너무 벅차다, 너무 힘들다, 손님이 밀리고 케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고 정리할 게 너무 많고 일일이 다 기록하기도 어려울 만큼 너무 바쁘다라는 날짜가 그렇게 한 달에 보름 이상이 되면 직원을 채용해야겠다라는 기준을 세웠는데 최근 몇 개월은 제가 이제 그런 날들이 연속이었고 또 제가 얼마 전까지 시험 공부 준비를 또 새벽에 하다 보니까
잠을 평균 하루에 2-3시간 정도밖에 못 잤어요. 왜냐면 지금 일을 한 5-6개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공부하는데 남들 공부할 때 이제 공부를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 잘 때 공부를 해야 되다 보니까 공부 시간까지 현저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너무 체력적으로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민해지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해야겠다 싶었지만 그래도 고정적으로 이 직원분께 급여를 나눠드릴 수 있는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의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나눠드릴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나는 직원을 채용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일을 악물고 그냥 혼자 했어요. 퇴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요. 그리고 밤늦게 집을 본 경우도 많았고, 주말에 일요일 혹은 아침 일찍부터 보고 계약하고 잔금하고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이제 그때는 혼자였으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어떤 부담을 지워주지도 않고 혼자 저만 힘들면 됐었는데, 직원을 채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기준들이 세워져야 할 것인데 제가 아직 직원을 채용해본 이력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보시고 좀 저에게 자문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남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년을 기점으로 제가 영상에서는 올해보다 조금 더 바빠질 것 같아요. 하게 되는 일들이 좀 더 늘어나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제. 그러면 직원분을 채용해야 되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어떤 원칙으로, 그리고 어떤 급여로 맞춰서 직원을 채용해야 할까 라는 기준을 여러분들께 좀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또 제가 고민이 되는 부분을 자문을 구한 영상이니까 자문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자문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공공연한 영상입니다. 앞으로 더 바빠질 건 확실하고, 그리고 앞으로 계약이 더 많이 나올 건 확신하고 또 자신감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같이 할 분도 사실은 찾아야 되긴 하는데, 또 딜레마가 뭐냐면 믿고 맡길 분, 또 오래 같이 일할 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 부동산 중개업 시장에서 그런 분이 잘 나타나지를 않아요. 많이 아시겠지만 그것도 사실 운이고 복이잖아요. 채용을 하는 공공연한 채용 공고는 아니지만 이 영상을 보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신, 선례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자문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을 제가 낮에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토요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밤이 돼가고 있어요. 이제 사무실 퇴근하기 전에 영상을 찍는 건데요. 오늘 원룸 손님이 너무 많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들어가려고 하는 길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역시도 너무 바쁘고 너무 벅차다 보니까 제 손님도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계속 전화를 받고 중간에 잠깐 사무실 들어왔다 다른 손님 또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손님도 불안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영상을 안 그래도 찍으려고 했는데 오늘 꼭 찍어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고 영상을 찍습니다. 자, 오늘 내용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또 지식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자문과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